안녕하세요, 엘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계세요? 요즘 블로그에서 왜 자취를 감추셨어요? 책 보다가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켰는데 뭐 좀 알려드리려고. 제시쌤님 어서 들어오세요. 룰루 어머니 신민이님도 오셨네요. 후후팜님 안녕하세요. 저 지금 오늘 피아노 학원 갔거든요. 그래서 올 시간 대기 한 15분 전인데 짧게만 뭐 하나 말씀드리려고 켰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냥 라디오 듣듯이 들으시면 돼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요즘 그 브랜딩 뭐 이런 책을 읽고 있어요. 브랜딩 책을 읽고 있는데 오늘은 언어 포장 기술이라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소리는 잘 들리세요? 언어 포장의 기술인데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있잖아요.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주죠? 선물을 줄 때 대부분 되게 예쁘게 포장해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제품을 판매할 때 더욱더 선물 포장하듯 정성 어린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언어 포장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언어도 전할 때는 선물처럼 잘 해야 된다는 거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게 정말 너무 좀 재미있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예시는 농약이에요. 농약을 농사 지을 때 벌레나 잡초를 잡을 때 그런 거 없애는 약을 우리는 농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농부들은 농약이라고 안 한대요. 농작물 보호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가 아프거나 뭐 어디가 아프면은 되게 뭐 고통스럽다, 힘들다 이런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의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두 개의 공통점 혹시 찾으셨어요? 어떤 부정적인 단어를 잘 쓰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좀 패턴이 읽혀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홈쇼핑에서도 그렇고 뭐 상세 페이지에서도 그렇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활용도가 높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갑자기 라방을 켰어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울하다, 짜증난다, 관심 없다, 뭐 속 쓰린다, 찝찝하다, 지친다, 쪽팔린다 이런 내용들의 부정적인 언급이 들어가면 보는 사람에게도 그런 것들이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순화를 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또 예를 들어보면은 악플을 달지 마세요. 악플을 달지 마세요에서 악플은 부정적인 뜻이 내포된 단어잖아요. 악플을 달지 마세요를. 그럼 그거를 다시 순화해보면 선플을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악플을 긍정의 언어로 바꾼 거예요. 악플을 달지 마세요가 아니라 선플을 달아주세요. 이렇게 긍정의 언어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려보면 인상을 찌푸리지 마세요. 인상 찌푸리지 마세요가 아니라 환하게 웃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어떻게 언어를 선물처럼 포장하는지 예시가 몇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어떤 부정적인 단어나 어감이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효력을 좀 잃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판매할 때,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SNS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본문을 작성할 때 단어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아까 엘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관계 할 때도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라지수 원장님께서 아이들에게 말할 때도 부정어를 긍정어로 바꿔 쓰라고 전달하긴 해요. 뛰지 마! 라고 말고 천천히 걸어보자. 네가 다칠까 걱정돼. 라고 말씀하신대요. 이거 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SNS 활동에도 쓸 수 있고 판매에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요가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을 소비자 행동학에서는 이론적으로
언어를 포장하는 기술 어떤 그런 요법이 있나 봐요. 이거를 프레이밍 효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프레이밍 효과로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똑같은 정보를 보고도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지각을 다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프레임을 씌우는지에 따라서 인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되게 인스타그램이랑 비슷한 내용 같아서요. 인스타그램도 피드를 보고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 이미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진짜 바빠 보인다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맨날 집에서 혼자 이렇게 뭐 책 보고 신문 보고 블로그 하고 강의 준비하고 은우 학원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운동 가고 그게 단데, 제가 약간 늘 바빠 보이는 그런 게 피드를 통해서 계속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지쿡님께서는 네 맞아요. 초도 효과라고 해요. 처음 말한 것이 이미지로 떠오르기 때문에 긍정적인 단어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도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38년 전에 어떤 미국의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기꾼이란 단어가 임팩트 있게 딱 와닿아가지고 그 대통령 하면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대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 정보를 주든 나에 대한 브랜딩을 하든 뭐를 할 때 어떤 부정이 있는 단어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언어 포장의 기술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어떻게 씌울지, 어떤 긍정의 단어를 씌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날 일이 많잖아요. 그쵸? 저도 요즘에 계속 오프라인으로 몇 분을 만나고 있는데, 사업을 하러 가서 이제 처음 대면했을 때 인사할 때 저도 잘 모릅니다만, 뭐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러면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약간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전문성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사업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만나서 처음 악수를 할 때 제대로 찾아오셨다,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다, 이렇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멘트를 하고 가는 것이 오프라인으로 대면해서 첫 만남에는 사업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 보면서도 되게 저도 뜨끔했어요. 저도 배려하고 겸손하는 차원에서 지금 효주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그런 전문성이나 확신을 주는 단어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책에서 설명해 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걸 에둘러 말하는 습관이 있대요. 에둘러서 말하는 습관이 있대요. 그 첫 번째,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뭐인 것 같습니다. 뭐뭐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뭐뭐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블로그 강의할 때 뭐뭐인 것 같다라고 쓰지 말라고 하면서도 저는 뭐뭐인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둘러서 말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나 어떤 상세 페이지 혹은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이 쓰실 때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를 에둘러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언어를 포장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댓글로 달아봐 주시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비슷해요. 라디수 원장님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는 뭐뭐라고 확신합니다. 뭐뭐라고 확신합니다. 맞아요. 엘리님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라고 이제 제 주관적인 경험을 많이 녹이는데요. 사실 블로그나 SNS는 어차피 개인적인 거니까 크게 상관없지만 비즈니스로 사람을 만날 때 첫 대면에서 아니면 혹은 뭐 나를 정말 팔아야 될 때 아주 중요한 순간에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담당자들에게 전문성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는 뭐뭐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고, 두 번째 뭐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뭐 이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집중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이것도 되게 공감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도 되게 흔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얘기 드릴게요 막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런 거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 부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잘 드러나면서 집중이 잘 되게 하는 언어 포장의 기술이 잘 들어간 예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이 부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딱 집중해서 몰입도 높게 들으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이번에 조달청 행사 가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진짜 그 말씀 많이 하세요. 제가 앞에도 말했다시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기억하십니까? 그 부분?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잘 알겠지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 부분에서는 분명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확언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비즈니스에서는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쉬운 예시로는 키가 작은 사람들한테 대부분 키가 작으시네요. 이렇게 하면 조금 신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편은 아니네요. 큰 편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키가 작다랑 큰 편이 아니다랑은 같은 의미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되게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한테도 대놓고 뚱뚱하네요 하는 것보다 마른 편은 아니네요. 이런 거는 라이브 방송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할 때 뭐 통통적인 분들은 뚱뚱적인 분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말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무리 뚱뚱해도 나 뚱뚱하다는 단어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일 많이 쓰시는 뭐뭐인 것 같다라는 말은 그냥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적인 의미라면서 재미가 있으면 재미있는 것 같다가 아니라 그냥 재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거 예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여러 분야에서 좀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 책에는 이거 말고도 제가 진짜 줄 그어가면서 보거든요. 줄 그어가면서 보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하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마케팅 강의 듣는 것처럼 보고 있어요. 브랜딩이나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짧게 언어 포장 기술, 선물 줄 때 포장하는 것 같은 언어 포장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오늘 올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라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그 열무라고 반려묘 인플루언서 지금 8만 되셨더라고요. 찐 8만으로 계정 키우셔서 공구 진행하시는 인플루언서 분 모시고 이원 라방 할 거거든요. 아침 10시에.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오셔서 1시간 동안 재미있게 즐겨주시고요. 제가 리워드도 마련했으니까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라방 하니까 어색하네요. 그럼 다들 행복한 오후 되시고요. 내일 오전에 또 만나요. 안녕.